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의 활용 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뭐를 봤니? 지수 함수를 활용한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지, 그치? 이 지수 방정식은 뭐 예를 들어서 2의 x의 제곱은 8이다 라고 했을 때 요 x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지수를 변수로 하는 방정식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밑을 통일을 했을 때 밑이 서로 같으니 지수가 같아야 얘네가 서로 참으로 성립할 테니까 지수 x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 이 지수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즉 가운데가 등호가 아닌 부등호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식이 지수 부등식이 되고, 그리고 저 변수 지수 x의 범위를 찾는 것이 지수 부등식의 풀이가 된다고. 그러면 잘 봐. 이것은 뭐를 활용하여? 지수 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우리가 y는 하고 2의 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처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 일단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큰 너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봐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따지게 되는 요 x는 잘 봐요. 왼쪽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에 의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에 의한 대소관계 비교를 통해 자, 너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애다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지수 x와 3에 대한 위치 관계는 우리가 x가 3보다 왼쪽 혹은 뭐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쉬운 풀이가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y는 하고 2분의 1의 x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저기 함수를 이용해서 2분의 1의 x의 제곱이 2분의 1의 5제곱보다 작을 때 뭐 x의 범위를 구해봐 라고 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밑이 0과 1 사이의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게 되는 지수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잘 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보다 더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더 큰 애는 무슨 쪽에 있기 때문이지?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지니?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뭐 돼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다고. 더 작아지고 있어. 따라서 너가 오른쪽에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의역과 정의역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요 x가 5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러한 대소관계가 참으로 성립하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다 지우고 빠르게 정리 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밑이 1보다 클 때가 있고 밑이 0과 1 사이의 양수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 증가함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커진다라는 거 알지, 그치? 즉 이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이게 바로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잖아. 감소보다는 작아진다라고 써볼까? 작아진다.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x1 그리고 x2라고 하는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가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질 때 말이지, 밑이 1보다 큰 어떤 지수함수는 그 지수함수를 내가 fx라고 하지 말자. 할까? 자, x가 저기 a의 x의 제곱이다 라고 한번 해봤을 때 x의 x1이 들어간 a의 x1의 제곱, 그리고 다시 a의 x2 제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오른쪽이지, 그치?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대소관계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그 감소함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더 지금 오른쪽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너에 대한 함수값 a의 x2 제곱이 a의 x1 제곱보다 작아진다라는 거야. 왜? 너가 더 오른쪽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에선 오른쪽일수록 작은 값이 함수값으로 정의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형태를 딱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이 밑이 1보다 큰 증가함수에선 그냥 그 함수값과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의 대소관계가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감소함수의 경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정의역의 원소의 크기와
즉 지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지수의 크기와 이 함수값 간에는 서로 대소관계가 서로 뭐 되고 있어? 반대. 요렇게만 딱 이해해 주시면 여기는 그냥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 지수 부등식의 풀이는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우리에게 3의 x의 제곱이 9보다 작을 때에 대한 x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뭐 이거는 3의 x의 제곱과 9는 우리가 밑을 3으로 일치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너가 더 큰 이유가 어느 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요 x와 2에 대한 대소관계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증가, 그리고 또 다른 시각. 자, 너는 증가함수이므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값이니까 이 지수의 대소관계 역시 너네들의 함수값과 완벽하게 동일한 부등호를 갖게 된다. 이렇게 돼. 대소관계를 갖게 된다. 자, 그럼 너도 2분의 1에 대한 x의 제곱이 2에 대한 2분의 1로 통일합시다. 2분의 1에 대한 마이너스 3제곱보다 큽니다. 이거 맞지, 그치? 자, 이거는 분명히 감소함수라고.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라고. 그러면 왜 너가 더 큰 거지? 너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뭐하다? 작다지, 그치?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것은 감소함수로서, 감소함수는 봐봐요. 이 함수값과 그리고 정의역의 대소관계, 지수의 대소관계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반대를 나타내고 있지. 아까는 증가함수는 같은 방향, 이때는 반대 방향이다. 요것만 알고 문제를 풀어도 진짜 괜찮을 정도로 여기는 되게 쉬운 곳이야. 자, 밑이 1보다 크구나. 그래, 넌 증가함수니까 너가 왜 더 클까? 오른쪽에 있군. 그래서 이 부등호를 보고 그대로 x가 6 이상 이렇게 쓰시면 됨. 여기는 5에 대한 세제곱이지, 그치? 밑이 1보다 크니까 너가 너보다 큰 거야. 자, 여기는 3분의 1에 대한 4제곱이라고 봤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치? 다시 한번, 감소 함수기 때문에, 자, 얘가 왜 더 크다고? 너가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 너가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 있는 애보다 당연히 뭐 한 거지? 큰 거 맞지, 그치? 이렇게. 등호까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우변이 2에 대한 마이너스 6제곱이 됐기 때문에 밑이 지금 어때요? 1보다 크지, 그치? 그럼 증가함수야. 그럼 너가 왜 더 크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음. 괜찮지? 자, 요거 풀어봅시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은 지수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함수값에 대한 비교와 정확하게 일치해서 여기는 x가 2하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미리 이렇게 써버릴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너가 왜 더 클까? 너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감소함수일 땐. 그래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자, 넘어가시면 2보다 큰 x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지. 얘에서 얘를 뺐더니 0보다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더 크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밑을 관찰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 역시 이 함수값에 대한 비교와 완전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x는 얼마보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뺐더니 0 이상이 됐다라는 건 너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밑이 25분의 1, 즉 0과 1 사이의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5와 그리고 2x 더하기 1, 즉 지수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작성하여 마이너스 1 이상의 x입니다. 맞나? 맞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여기는 지금 잘 봐요. 이에 대한 똑같은 문제지, 계속해서, 그치? 자,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보시고,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큼. 자, 여기도 봐봐. 3에 대한 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3x 빼기 1, 그리고 2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이 함수값에 대한 비교와 완벽하게 일치해서 x는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여기는 5분의 1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서 지금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지수들의 대소관계 비교를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전되겠지 뭐, 그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구나. 여기서도 3분의 1에 대한 세제곱으로 보시면 밑이 1보다 작으니 x 빼기 2 짜자잔 3. 그래서 x는 얼마? 너너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됨. 자, 195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치환을 통한 합성함수의 형태를 이용하는데
결국에 대부분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이용한 풀이가 될 것이야. 알겠지,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그 4의 x의 제곱이니까 또 뻔하지. 2의 x의 제곱을 t라고 좀 놔라. 그럽시다. 그리고 또 t는 0보다 큼 알고 있지? 그럼 너는 뭐가 되겠니? t제곱이 다. 그리고 마이너스 5t 더하기 4가 0보다 작음 1과 4 사이.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었어. 우리는 무조건 이 x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t 대신에 2의 x의 제곱을 딱 대입을 하셔야지 뭐.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요 것은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2의 0제곱보다 큰 2의 x의 제곱보다 큰 2의 제곱이므로 미실보다 크다면 이 지수들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 역시 이들의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정의되겠지. 자, 부등식을 푸시오. 안 할게. 아유, 그만하자. 아이고, 요거 할까? 요거 한 번만 하자. 잘 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도 2의 x의 제곱을 t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0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2t제곱하고 마이너스 5t. 왜 안 돼? 5t 어이구, 파란색으로 쓰자. 5t 플러스 2가 너너너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짜자잔. 자, 그러면 이 t에 대한 범위는 뭐가 됐어? t는 짜잔 하고 2분의 1 이하이거나 또 2보다 크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등호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뭐 빼먹으면 안 되지? 너 빼먹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사실 이건 뭐 없을 때가 많아. 잘 봐. 지금 현재 여기 t 같은 경우가 이게 답 아니라 그랬어. t가 그럼 누구니? 지금 2의 x의 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너를 얼른 2의 x의 제곱으로, 너도 얼른 2의 x의 제곱으로 잠깐만 한번 고쳐보면 이 범위에서 이것은 절대부등식이니까 이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2분의 1 역시 2에 대한 마이너스 1 제곱으로 바꿨을 때 미실보다 크니까 너네들에 대한 부등호 방향 역시 그대로입니다. 여긴 1이지, 그치? 1 이상의 x입니다가 정답이야. 알겠지? 자, 거기 잘 풀어보시고 이제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부등식.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인가? 현재 미시 서로 같으면 즉시 우리는 여태까지 뭐를 해왔었니? 저 지수 3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5 사이에 어떤 부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잘 보고 뭐 문제를 풀었으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봐봐. 미지수가 역시 밑에도 있기 때문에 저 x에 대한 범위, 다시 말하면 저 밑에 범위 x가 있잖아. 1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x가 뭐 할 수도 있을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의 이 밑은 일단 양수로 정의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한번 빠지게 되는 거 보이니? 0부터 1까지 자 요렇게랑 그 다음에 여기 퐁당해서 요렇게 가게 되면 일단 양수는 잘 만족을 하는 듯 보이지만 아쉽게도 지금 누가 하나 빠지게 돼? 여기는 밑이 1일 때가 빠지게 되므로 이거 두 개 이외에 꼭 추가적으로 있잖아. 저기 밑 x가 1이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만.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게 되면 너 풀자. 자, 밑이 1보다 커? 그러면 너와 3x 플러스 1 그리고 저기 x 플러스 5라고 하는 지수들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이들에 대한 부등호의 방향과 일치하게 되므로 이때 x는 2보다 큽니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 정말 중요하지. 이 전체 범위, 즉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가정에 대한 2보다 큼이라고 하는 범위를 반드시 뭐하여? 연립해서 답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너하고 너를 연립하게 되면 뭐 지금 같은 상황은 2보다 큰 x일 때가 일단 첫 번째로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 수 있는 x의 범위가 되네요. 자, 두 번째, 밑이 있잖아. 지금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들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가 이들에 대한 부등호의 방향과 반대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x가 지금 얼마보다 작니?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거 역시 자, 이랬을 때에 대한 이러한 범위를 구했으므로 너하고 너를 연립을 해줘야 돼. 역시나 지금 전체 가정에 대한 이 범위와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풀어서 구한 이 범위를 연립했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그 케이스에 대한
그 구분 범위였던 0과 1 사이에 대한 x가 답으로 나왔네요. 자, 요건 따로 그냥 한번 보너스로 확인을 한번 해볼게.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네. 1의 4제곱이 자 1의 6제곱보다 큽니다. 꽝.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여기에서 밑이 미지수일 때는 뭐 이렇다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밑이 어떨 때 0과 1 사이의 약수일 때와 1보다 클 때를 기본으로 하며 밑이 1이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다가 보면 이거 보자마자 이건 안 해도 되겠구나, 또는 이건 지금은 해야 돼, 그리고 했을 때 답이 나와 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바로 캐치가 될 거예요. 알겠지? 그냥 지금은 근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가지의 상황을 모두 다 챙기자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2개? 오케이. 자,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애들이 이거 보자마자 판별식이 머리에 떠올라. 이거 안 돼. 판별식 아닌가? 아니야. 알겠지?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아니야, 판별식이 안 되는 이유를 이거를 풀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있지,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2차 곡선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저기 평면 좌표상에 나타나게 됐을 때 그 x축이 있잖아. 이렇게 생긴 위치관계를 서로 갖게 되려면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음 이렇게 풀면서 잘 살아왔어. 그치?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너라고 하는 애가 이거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점이 없어야 돼.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너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포인트가 어디니? 지금 딱 봐도 여기지. 그치? 여기가 즉 요 x축보다 위에 있음을 포함해주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런데 지금 잘 봐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x에 대한 이차함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 x를 일단 t에 대응시킨 후 그 t를 갖고 2차 함수로 문제를 풀어서 다시 x에 대한 범위를 추적을 하는 게 이렇게 뭐 ax의 제곱꼴 이 반복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기본적인 흐름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있지, t에 대한 어떤 이차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 t라고 하는 범위는 자동적으로 자 어떤 범위를 만족을 했었니? 항상 0보다 큼이라고 하는 범위가 만족됐었던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을 갖고 이 포물선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있잖아요. t가 0보다 커. 그러면 0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0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 t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구멍 빵 뚫리고 이쪽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왜 이렇게 그림을 옹졸하게 그리지? 여기에 구멍 빵 뚫리고 이쪽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자, 얘가 항상 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이 x축이 어떤 쪽이 있어? 지금 t축이지만 이런 식으로 x축이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치? 괜찮아? 여기까지? t축이지. t축 미안. t로 치환하고 문제를 푸는 중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고. 봐봐. 여기를 좀 약간 이렇게 먹어도 상관이 없어. 괜찮니? 이거는 판별식 D로 푸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지금 팍 느껴져야 돼. 다시 말하면 0보다 큰데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경계 지점이었으니까 여기가 B였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슉 이렇게 지나가도 어떨까? 괜찮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판별식으로 구하면 틀리게 되는 문제가 돼버린다고. 자, 여기 지금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그냥 판별식으로 답이 나와요. 왜?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잘려서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낮은 지점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이건 그냥 판별식으로 구하나 똑바로 구하나 이 같은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진짠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제대로 된 풀이가 뭔지를 지금부터 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있잖아. 2의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너를 t에 대한 t제곱하고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큼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 t가 0보다 크고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뭐 판별식 아니겠어? 0보다 크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니까 그걸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절반에 대한 제곱이니까 4분의 d, 이건 양심상 한번
매너상 양심이 된다. 36 빼기 2K 이게 0보다 짜잔 이렇게. 그러면 18보다 큰 K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이래서 애들이 그냥 판별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잘 봐. 먼저 지워버려. 이렇게 생겼을 때 있지. 얘를 꼭 있잖아. 그려보자야. 그려보자. 그려보자. 자, 그러면 얘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겼으면서 지금 대칭축은 어디가 됐습니까? 6이 됐지, 그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t에 대한 2차 함수로서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6이 여기니까 0은 여기쯤 되겠지 뭐, 그치? 그래서 요렇게 구멍이 나고 요렇게 생긴 도형을 보며 그러면 이 중에 최소값 보이니? 지금 현재 최소값은 t가 6일 때 나오고 있고 그러면 t가 6일 때에 대한 그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여기가 t가 0인 곳이니까 0보다 큽니다. 미쳤나봐. t가 0이란다. y가 0입니다. 이렇게 0보다 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꼭 그림을 그린 후 그 최소 조건, 최소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여 그럼 최소값은 지금 여기가 6일 때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36 마이너스 36 잘 써라. 플러스 2k가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판별식으로 푸는 게 자, 왜 x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했지? 아닙니다. 한 5개 해놓을게. 이렇게. 알겠지? 그치? 자, 거기 이제 밑으로 가서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75%씩 감소한다는 앞으로 보시자마자 25%가 남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이 모든 지수 그리고 로그 방부 등식에 대한 활용 문제에 대한 디자인은 얼마씩 감소합니다. 4분의 1만큼 감소합니다. 그래, 그럼 4분의 3이 남았구나. 8분의 5만큼 8분의 5만큼 감소합니다. 8분의 3이 남았구나 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식을 세워주시면 돼. 자, 25%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의 1이라는 비율이 조금 더 편해. 자, 그래서 나는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이만큼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처음이 있어. 근데 지금 필름 한 장당 4분의 1씩 감소해. 그러면 한 장 만약에 붙이면 어떻게 돼? 처음에 4분의 1로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상태에서 다시 한 장 더 붙이면 또 4분의 1이네. 한 장 또 붙이면 어떻게 되니? 또 4분의 1이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 전자파 거기에다가 한 장씩 추가하게 되는 것은 4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다 라고 식을 어렵지 않게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1024분의 1이라네. 그치? 처음에 1024분의 1 이것으로 이거 이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이하가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다 했지. 이건 내가 그냥 웃기자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 식 세우기가 불편하면 이렇게 한글로 섞어가면서 식을 세워도 괜찮아. 그럼 지금 이제 처음과 처음 양변을 약분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만 남았니? 4분의 1의 x의 제곱이 이거 성격 나빠 보인다. 이거 4분의 1의 x의 제곱이 1024분의 1.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1024분의 1은 이게 바로 보이면 좋고 4분의 1에 대한 5제곱으로 볼 수가 있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너네들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는 이 부등호와 반대 방향으로 짜잔 짜자잔 이렇게 써주시면 5장 이상부터 1024분의 1 이하가 필요하니 최소 5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지수 함수하고 지수 부등식을 봤는데 잘 봐. 이런 문제 꼭 잘 풀어보세요. 판별식으로 푸는 거 아니라 그랬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로그 함수를 잘 푸셔봅시다. 수고했습니다.